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조혜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시골의 그런 풍경이라고 하는 게 밤에는 정말 무지 깜깜하고, 그리고 낮에도 사실 놀잇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른들한테 좀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노래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춤도 추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토방에서 사촌들하고 연극놀이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름달이 뜨면은 제가 이제 사촌 오빠나 언니, 동생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짜고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 노래도 하고, 그럼 막 박수를 치는 어른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앞에. 어른들은 이제 달빛에 이제 역광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누가 엄마 아빠가 어디 앉아 있나 계속 찾아보면서 앞에서 재롱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어렸을 때 사랑받기 위한 방법으로 역시 그림도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림을 어떻게 해서 그리게 됐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들이 마실을 가면은 아주머니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루해가지고 뭘 해야 될까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뭐 바닥을 긁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집에 다행히 종이하고 연필이 있어서 제 발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어머, 이 아이 좀 봐, 지 발을 이렇게 똑같이 그리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6살 전. 그때 그 칭찬을 받고 나서 와, 나도 그림을 잘 그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받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가 재미없어요. 학교가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 때 우유하고 빵 먹는 그런 급식을 받았어요, 우리 때는. 그런데 그때 말고는 다 재미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예쁜 공주님 그리는 거를 즐겨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 눈동자를 크게 해서 눈동자 안에 보석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리고 눈썹을 샥샥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재미없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처음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지 못했어요, 작가라는 게 뭔지를. 당연히 작가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20살 때까지 시골에서 그러니까 5학년 때까지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데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20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공했던 거는 동양학과예요. 근데 동양학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얇은 종이에다가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번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공주님의 눈을 그린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그러니까 좀 저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시골에는 저를 가르쳐줄 만한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동양화를 전공하신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학과를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게 그걸 선택하게 된 거죠. 졸업하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도 어렵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출판사에서 약간 부담 없이 이렇게 그린 그림을 원했어요. 그게 바로 사파예요. 사파를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친구가 해서 저는 사파를 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출판사에 있는 도서관은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림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그림책은 어떤 그림책이었냐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아주 다양한 국적의 책들이었는데, 그 책들이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책들을 제가 발견한 거죠. 어떤 거는 색깔도 안 들어있어요. 어린이들한테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한 책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동안 요청했던 내용과는 너무 다른 흑백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8등신으로 되어 있는 고양이도 있었고, 그동안 내가 알던 어린이 책의 그림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그림들이 가득 차 있는, 게다가
그 책 안에는 각 작가의 그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 그런 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글과 그림이 함께하면서 뭔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첫 번째 그림책을 냈어요. 1997년도에 책을 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사물놀이라는 책이에요. 소리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책은 인기가 아주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책은 똥벼락이었어요. 근데 똥벼락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살았던 이야기인데요. 참새라는 책이에요. 참새와 좀 시끄러운 참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참새랑 좀 가까이 지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새라는 그 동물을 제가 잡았어요. 그랬던 이야기예요. 30대 때는 3권의 책을 제가 그림책으로 했고요. 40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40대는 제가 서울에 살다가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서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이 자연이 주는 뭔가 이렇게 기운을 느끼면서 산과 들과 강과 바다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책에다 넣으면 좋겠다. 그림책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출판사에 전화가 왔고 연재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짜놓은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의 방향을 그쪽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달이 매달 한 꼭지씩 그 연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0대 때 연재했던 그 할머니 어디 가요 시리즈 4권의 책 중에 특히 오늘 지금 얘기할 그 할머니 어디 가요 밤 주러 간다, 그 책을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시리즈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면지 같아요. 면지는 제가 전경을 굉장히 그리길 좋아해요. 전경은 뭐냐면 이것만 있어도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가을에 나오는 소재들이 다 있어요. 이 면지를 보면서 제가 뭔가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오기하고 할머니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약간의 그 갈등 관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오기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봄책이 나오거든요. 머리를 우리 그 재봉할 때 쓰는 큰 가위 있잖아요. 그걸 싹둑싹둑 잘라요. 그런데 이유가 뭐였냐면 머리카락이 떨어지니까.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는 얼떨김에 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의 고슴도치 머리가 되었는데 할머니는 볼 때마다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기도 할머니가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게 이 전체 내용에 좀 들어가 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듯이 우리 할머니 어디 가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이 주는 건데, 자연이 주는 것 중에서도 우리 먹는 거,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인데 이 먹는 것을 얻으러 가기 위해서 이들은 어디론가 가요. 그러니까 가게 되는 과정에서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사실은 원래 이게 황바리를 잡는 내용인데 원래는 산에 가려고 해요. 산에. 근데 이 산에는 이 곤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을에는 모든 곤충들이 짝짓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필 그 벌이 앉아 있는 곳에 코를 확 박아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 오기는 도대체 이 매몰찬 아이는 어찌 할머니 이 벌에 쏘일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딱 이 매미채라고 하죠. 이 매미채 이걸로 확 할머니를 이 벌하고 이렇게 딱 붙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벌에 쏘이게 되고 한쪽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부었는데도 이 할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며칠 쉬고 하루 이틀 쉬고 나서 바로 또 황발리를 잡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발리를 잡으러 가는 거고, 이런 뭔가 이렇게 잡으러 가고, 그리고 이 잡아온 것들을 이 지역 사람들만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요. 이 시장에 와서 조금씩 팔기도 하고 또 집에서 먹기도 하는데, 먹을 만큼 남겨두고 팔겠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사실 내가 먹는 걸 뺀 나머지를 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오기와 할머니도 그렇게 살아가요. 이 밤 주우러 가서 이 밤을 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또 요리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리라는 것은 이제 자연이 주는 것을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꼭 치러야 하는 그 문화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애를 쓰지만 실은 거친 음식들이에요. 거친 서민의 음식들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이렇게 팔아요.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맛보기로 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또 그냥 밤 얘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스토리가 꼭 끼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오기가 처음으로 이 색동한복을 할머니한테 이제 얻어 입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오기한테 뭔가를 계속 주고 싶은 할머니이죠. 이제 망둥어를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또 눈이 엄청 커졌어요. 막 눈이 빨개져요. 나도 저렇게 납작하게 해서 망둥어를 100마리씩 꽂아가지고 말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작품같이 생긴 이 망둥어를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파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순환을 겪죠. 뭐냐면 이렇게 물이 한참 들어오고 6시간 만에 나간다는 거를, 이 자연의 이치를 알면서도 깜빡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망둥어 낚시가 너무 잘 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가방에다 한 가방만 잡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닐을 가져간 것 거기다 더 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득가득 잡다 보니까 물이 들어와가지고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생명을 무릅쓰고 걸어 나오는데도 우리는 이 망둥어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 나와서 이 할머니는 분명히 다쳤어요. 잠깐 손을 굴껍데기 위에 이렇게 얹어놓기만 해도 이게 다치거든요. 또 잠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쳤어요. 이 조선수 아저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얄미운 이 오기는 할머니를 어루만져주고 토닥여주는 게 아니고 이 조선수 아저씨한테 딱 붙어가지고 호호하는 이 모습, 이런 건 정말 너무 얄밉지 않아요? 이런 관계예요. 이들은 정말 얄미운 관계. 이런 식의 서로 마치 골탕 먹이기 위해서 같이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거는 이 이야기를 남자아이들끼리 좋아해요. 2학년, 3학년, 때로는 4학년까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되게 게임 좋아하고 스마트폰 하나면 재밌게 놀 수 있는 아이들인데, 놀랍게도 할머니 어디가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어디가요라는 책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남기도 한다고 해요. 사실 어린이들이 굴을 먹진 않잖아요. 어린이들이 먹는 게 뭐 감태를 먹나요? 그런 게 아닌데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면, 특히 남자아이가 좋아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한테는 힘을 주는 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감동을 주는 책,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주는 책, 그 다음에 살아가는 또 정서적으로 뭔가 풍요로워지는 책 등등 여러 가지의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힘을 주는 책이 있다라는 거는 또 이렇게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그런 만남이었어요. 어떤 독자와의 만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수많은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를 만들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에피소드,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나갈 준비를 하게 됐죠. 그동안은 집에서 정말 이 집콕 그림책이듯이 저는 집콕 그림을 그렸어요. 집콕 그림을 그리면서 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이 책이 다 나오는 2011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도로 위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작업 과정에서 풍요로운 사람들의 자연과 함께하는 삶과 그다음에 또 상상력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또 독자들을 직접 만나니까 또 새로운 세계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작가로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책에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